다음 페이지에 제시되는 문제의 정답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간결 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직무 관련하여 노력한 것이 무엇인지 과연 1번과 2번 중에서 어떠한 문장이 좀 더 적절한 표현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팀워크 발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역시나 1번과 2번 보기 중에서 어떠한 문장이 좀 더 간결 명확한 문장인지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게 정답 이야기 하셨나요? 간결 명확한 답변으로 여러분의 그 빛나는 경험을 효과적으로 평가자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기원드려 보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장황한 우리들의 답변을 스스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결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 가장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못한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평가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본인 스스로 이 답변에서 어떠한 것을 강조하겠는지에 대한 목표를 구체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불필요한 이야기를 과감하게 줄일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부분들을 실천할 수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간결 명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먼저 살펴보고요. 저의 제안 그리고 잠시 뒤에 여러 가지 예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간결 명확한 답변을 같이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져서 그리고 장황해지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또 반대로 짧게 이야기하면 또 추상적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누구나 핵심만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그러한 답변을 만들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이 분명 여러분들의 답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물론 이 부분 외에도 여러분들만의 좋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저의 노하우를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제안은 같은 소재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질문에 활용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상황 설명 자체를 상이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경험을 갖고 있다면 열정이라는 키워드, 도전이라는 키워드로 강조하기로 했었는데 면접에서는 자연스럽게 열정이나 도전이 아니라 다른 키워드를 강조할 때 이 소재를 활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더더욱 이 소재를 이야기할 때 이 질문의 의도에 맞춰가지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평가 의도에 부합되는 생각과 행동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상황과 역할에 대한 부분을 너무 장황하거나 너무 길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생각과 행동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굉장히 추상적인 답변으로서 면접관의 어떤 공격 질문으로 이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두 가지 제안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예제 문제들의 적용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거든요. 정답을 알고 있다면 분명 간결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반대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답변이 좀 길어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점검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무 관련해서 노력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어디가 주관을 했느냐, 즉 주관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생략해도 되는 것인지. 자, 여기서는 당연히 우리는 이 내용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적절한 표현은 1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무 관련돼서 노력했다라는 것은 그 직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성취를 이루어내는지를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주관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성과가 과연 어느 정도로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성과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내용에서는 답변이 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주관사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나의 어떠한 직무 노력에 대한 부분과 이 직무 수준이 어느 정도인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은 어떠신가요? 역시나 같은 소재인데 질문이 좀 다르고 다른 질문에 이러한 소재들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과연 1번이 적절한 것인지 2번이 적절한 것인지, 저는 이 2번 항목에서의 정답은 2번이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팀워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뭐 자발적 기여라든지 긍정적 마인드라든지 적극적 희생을 했다, 이러한 생각과 행동이 중요한 것이지 앞에서 이야기하는 어디가 이것을 주관했다,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팀워크를 평가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주관했다라는 내용을 삭제하시고 뒤에 따라 나오는 어떠한 노력, 이 부분에 집중하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좀 더 간결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같은 소재라고 하더라도 이 소재를 어떠한 키워드를 강조하는지에 따라서 앞에 상황이 변하고 또 불필요한 상황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맞춰서 과감하게 내용을 줄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 내용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에 필요하다면 또 역시나 또 구체적으로 강조를 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답변을 완성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결 명확한 답변이라는 것은 무조건 짧게 이야기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필요한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거듭 이해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끝내면 약간 뭔가 아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 테니까 이번에는 꼭 정답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극복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보기 1번은 여름방학 때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그 외부 활동과 관련한 어떠한 노력 등 이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노력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위 문장에서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문장에서 여름방학 때라는 시점을 꼭 강조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서는 당연히 강조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극복 경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목표를 구체화하고 장애물을 분석하고 없는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평가 지표가 반영이 되는데, 이 없는 힘을 발휘한다, 즉 굉장히 고생스럽게 내가 이것을 이겨냈다라고 했는데 이 노력했던 부분들이 이제 외부 활동과 관련했고 날씨와 굉장히 관련이 돼 있어서 본인이 악착 같은 노력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노력을 했다면 역시나 앞부분에 이 시점 자체가 여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시점을 통해서 뒷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노력이 더 힘들었고 더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름방학 때라는 시점을 반영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 때라고 했는데 그 굉장히 시원한 그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실내에서 굉장히 극복했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여름방학 때라는 시점 자체는 불필요한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삭제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질문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성격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어떠한 것이 장점이고 어떠한 성과를 얻었지만 오히려 무엇이 단점이다, 어떻게 극복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뭔가 문제냐? 꼭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사실은 저는 위 문장에서 땡땡땡이 장점이고 어떠한 성과를 얻었지만 이 내용은 사족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단점을 이야기하면 반대급부로 어떠한 장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것이 장점이고 어떠한 성과를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붙이기 시작하다 보면 약간 핑계를 대거나 뭔가 본인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도 보일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앞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뒷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지원자가 단점을 인정하고 극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강조했을 때 평가자가 그러한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과감하게
그냥 장점은 잠시 내려두시고 단점을 좀 극복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 친구 나중에 입사했을 때 부족함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냥 쿨하게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단점과 관련된 강의를 할 때 어떠한 장점으로 인해서 뭐 이러한 단점이 있어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본인이 답변이 좀 길어지는 편이고 장황한 답변으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예상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시고 단점 위주로 바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좀 더 평가자에게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저랑 같이 무려 4개의 문제를 좀 풀면서 같이 연습을 해봤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경험과 지혜는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달하면 또 평가자가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해주시고 잘 들어주실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더 좋은 모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이제 시도하시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신다면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로 저는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의 이 영상은 어떠셨나요? 역시나 굉장히 많은 사족이 붙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간결 명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면서도 제가 지금 간결 명확하게 하고 있지 못한 것처럼 그만큼 간결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거듭 생각해 주시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결과로 연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족을 이만 줄이도록 하고 이만 물러갈 테니까 힘내시고 연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좋은 경험들 평가자에게 귀시한 베개를 날린다는 각오로 전달을 많이 해주시면서 합격까지 연결되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기원드립니다. 파이팅 하세요.